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력만 살린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전력공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를 저는 가나다라로 풀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문제마다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 팩트가 뭔지 이것만 잡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1번 이 과목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21번에 보시면 차단기 정격 차단 시간, 전격 차단 시간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우리 차단기에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이렇게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T가 설치되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설치될 거냐면은 OCR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AS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전류계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트립 코일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단자가 연결됩니다. 여기에 이제 축전 설비가 있겠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고장전, 이상 전류가 내가 정해놓은 세팅형 전류보다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첫 번째 OCR이라는 놈이 여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게 붙어주니까 트립 코일이 여자 됩니다. 이게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요거는 AS, 각상의 전류되는 거, 그 다음에 전류계.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를 주면 트립 코일이 바로 여자가 돼. 그때 접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아크가 연결돼 있어. 그 아크를 소호 매질에 따라서 끊어주는 거야. 거기까지가 차단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저기에 위에 있는 트립 코일이 여자 됐을 때부터, 트립 코일 여자부터 아크가 제거된 시간이니까 아크 소호까지 소호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다라고 잡아주고 있고요.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립 코일이 여자 됐다는 얘기는 접점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개극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개극 시간. 그 다음에 아크가 없어지는 시간, 요걸 갖다 우리는 아크 시간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아크 시간. 요거를 합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럼 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라고 한다면 대략 3에서 8사이클이 되는 거야. 3에서 8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딱 세 가지 써요. 3, 5, 8. 딱 세 개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격 차단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21번에서는 옳은 거 찍어봐 했으니까 나번에 보시게 되면 2번에 보시면 차단기가 트립 지령을 받고 트립 장치가 동작하여, 트립 장치가 동작했다는 얘기는 트립 코일이 여자 돼서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 차단이 완료될 때까지, 즉 아크가 다 끊어졌을 때까지 요 시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나번으로 잡는 것이 딱 맞고요. 다음에는 22번 문제 갑니다. 22번에서는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우리 안정도가 뭐야? 안정되게 운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안정도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정도를 좋게 하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딱 정해져 있죠? 작게 줄이고 없애자. 요게 바로 뭐냐면 안정도 향상 대책이야. 작게 줄이고 없애자. 리액턴스를 작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압 변동을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개통해주는 충격을 없애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작게 줄이고 없애는 것이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 이 중에 우리는 클수록 좋은 것만 별도로 외웠었습니다. 첫 번째 클수록 좋은 거, 첫 번째 무슨 비야? 단락비. 요 놈은 클수록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체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먼도체 방식, 복도체 방식, 내지는 제페러 방식,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페러 방식,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 여기 봤을 때는 방법은 했는데 딱 가나다라 봤을 때 답이 될 만한 것이 바로 누가 있다? 가번에 보시게 되면 중간 조상 설비를 설치한다 했는데,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전압 변동을 줄이는 대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해서 23번 문제 갑니다. 23번에서는 보일러 절탄기, 이게 화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전공학. 보일러 절탄기의 용도라고 물어봤는데, 절탄기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일 수 있는 보일러가 이렇게 돼볼게요. 보일러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뭐를 넣어줍니까?
물을 넣어주는 급수 펌프가 설치됩니다. 급수 펌프. 물을 넣어서 끓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굴 통해야 돼? 과열기를 통합니다. 과열기를 통해서 포화전기를 과열전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쭉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터빈을 이제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터빈에다가 이제 발전기 물려서 같이 돌려주는 거고요. 돌리고 나온 놈은 다시 식혀야 돼. 즉 표면 복수기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복수기에서 다시 식히고 그 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주면 돼요? 이 급수 펌프 쪽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물을 넣어줄 건데 차가운 물을 넣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을 넣는 게 좋아? 뜨거운 물을 넣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에 보일러에서 뭐가 있겠어? 굴뚝이 있겠죠? 굴뚝. 우리 연도라고 하잖아요. 연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줄 때 물을 그냥 넣어주지 말고 여기를 한번 거쳐서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날아가는 여열을 이용해서 물을 한번 데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료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설치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절탄기가 됩니다. 절탄기. 요게 바로 절탄기야. 그래서 절탄기는 쉽게 말하면 보일러에 들어가는 누구를 급수를 가열할 때 쓰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이 왼쪽으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가 있을까? 제열기라는 놈이 있어. 증기를 재가열하는. 그래서 제열기 하면은 증기를 가열하는 거고 절탄기 하면 물을 가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3번에서는 급수를 가열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4번 문제 갑니다. 24번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 했는데 우리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선로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선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보면은 노란색 공을 갖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선이 하나 지나가. 요걸 갖다 우리 무슨 선?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뻥 하고 뭐가 떨어집니까? 낙뢰가 떨어집니다. 이걸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바로 무슨 뇌를? 직경뇌를 잡아주고요. 직경뇌. 아니면 뇌운에 의한 무슨 뇌까지도? 유도 뇌까지도 잡아줍니다. 자폐.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경감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에 있으니까 뇌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간략하게 뇌해방지라고 되어 있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5번 문제 봅니다. 25번 보시면 보호계정기 구비 조건이 아닌 것 했습니다. 우리 보호계정기는 뭐예요? 하나의 센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쓰러지기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이렇게 센서가 동작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전력계통에서도 어떤 사고를 갖다가 사전에 먼저 잡아내기 위해서 각종 센서를 다 설치하는데 요걸 갖다 계정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들의 특성은 어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개수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 전력은 작을수록 좋겠고, 동작은 예민할수록 좋고, 오동작은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후비보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후비보호. 왜? 주보호 계정기가 동작 못했을 때는 그 다음 그 후비보호 계정기가 그걸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1번에 보시게 되면 여자 도립전류에 동작할 거였는데 이건 아니죠. 왜? 도립전류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투입되는 전류인데 그 전류는 상당히 큰 놈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놈에서 동작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퓨즈의 가장 단점이 뭐예요? 퓨즈?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과도전류에 잘 끊어져. 왜? 그걸 갖다가 이제 도립전류를 하는 건데 그 전류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것보다 높은 놈이 흘러오거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 백열전구 킬 때 딱 키워갖고 쓸 때 딱 킬 때 뻑 하고 나가요? 아니면 쓰고 있는데 나가요? 끌려고 하는데 나가요? 킬 때 잘 나가잖아. 그게 바로 도립전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도립전류에서 동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번을 보도록 합니다. 변압기 보호방식 자동계정기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동계정기.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자동계정기보다는 주로 뭘 많이 씁니까? 바로 비율 자동계정기를 많이 써요. 삼상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뭐 얘가 됐든 일단 차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무슨 차야? 1번 녹차, 2번 율무차, 3번 양쪽 전류차. 누구 찍어야 돼? 되게 어렵죠. 보기가. 양쪽
전류차를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차동 계정이라는 것은 1차 측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차가 발생하면 이거 뭐가 문제 있네 하고 동작하는 놈이 바로 차동 계정이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 1차, 2차 측 전류차로 동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27번 들어갈게요. 27번. 저압뱅킹 배전 방식입니다. 저전압 측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비환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됩니다. 이거 우리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싹쓸이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싹쓸이라는 이런 고급 단어는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캐스케이딩이라고 해서 답은 4번인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 캐스케이딩 즉 싹쓸이 현상을 잡아줄 때는 누굴 설치해야 돼? 바로 구분 퓨즈를 설치해서 요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지 대책은 참고적으로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갈게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사 문제가 됐든 산업기사가 문제 됐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실력이 돼, 경력이 있어 라고 한다면 기사까지도 같이 보세요. 같이 보셔가지고 일단 되는 것부터 빨리 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28번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다이렉트 커런트 즉 직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류가 될 건데 첫 번째,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액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효전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전력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정도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안정도가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직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옳은 거 찍어봐 했으니까 1번 역률이 항상 1입니다. 1일 수밖에 없어. 왜? 실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무조건 1이 맞다. 답은 1번 되겠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 회전자기를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압의 승합, 강압이 용이합니다. 이건 다 누구 얘기야? 교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은 계산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력에서는 계산 문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발전 파트 포함해갖고 계산 문제가 대략 3문제? 뭐 많이 나와야 4문제 요 정도밖에 안 나와. 난 어차피 4개를 틀릴 거야 라고 하더라도 16개 아니면 17개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니까 회로 아니면 자기약 아니면 기기 시간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데 또 전력까지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야 진짜 믿었던 전력 너마저 이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력은 계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가 60% 차지합니다. 대략 기출 문제가 한 55%, 60% 들어가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문제가 좀 쉽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규 문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대략 한 20%, 30%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자,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60%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대략 10에서 15%, 그 다음에 대략 15에서 20%, 25%까지가 신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신규 문제는 모른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신규 문제, 당연히 틀리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 실수해서 틀리죠.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문제 아니면 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 한 책을 여러 번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 책을 여러 번 보잖아. 그러면 이게 보여 조금씩. 영화도 마찬가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계획이 있어야 돼. 우리 기생충에서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송강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있잖아. 그죠?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29번 계산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60Hz 정전 용량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델타 접속 동그라미 쳐놓고요. 델타 결선에서 삼상전압 2만 볼트를 가했을 때의 충전 용량, 결론은 충전 용량 구하는 건데요. 우리 충전 용량 QC 값을 구해보면 기본이 쌈
오메가 C 2자승. 요게 바로 기본 왁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조건을 봐야 돼. 델타 결선이라고 그랬잖아. 델타는 뭐야? 델압 와류, 델압 와류. 델타에서 앞. 전압이 같아요. 상이나 선간이 같습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줘 볼게요. 제일 처음에 3 곱하기 하기를 오메가는 뭐 파이 F야? 2파이 F가 될 거고요. F는 60Hz 곱하기 C 값은 6파이 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단위가 마이크로페르시아. 마이크로 소문자. 소문자 빼야 되잖아. 소문자 빼니까 누가 들어가? 10의 마이너스 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육승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2만 볼트니까요. 2만 볼트 맞나? 2만 볼트. 2만 볼트 맞죠? 2만 볼트. 요 놈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KVA로 하라 했으니까 대문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0이 몇 개 부족? 3개 부족해요. 그래서 3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6파이와 2파이 3이 날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면 4가 될 거야. 4 곱하기 6 하면 24가 되겠네. 그죠? 0은 나가리 시키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 놈이 얼마 나오냐면 24 kVA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 답이 될 수 있는 거 24 kVA. 답 나번이 되겠다. 잡으셨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식만 알고 있다면. 자, 30번.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입니까? 라고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선로가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CT가 설치됩니다. 각각의 CT가 설치되고 1차, 2차, 3차 해갖고 3개가 A상, B상, C상에서 CT가 연결되고 요 놈이 다 결선되어 있는 다음에 쭉 연결됐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 말하는 건데 현재 요 놈이 땅하고 연결돼 있잖아. 접지돼 있잖아. 그러면 땅으로 전류가 흘러. 이게 바로 무슨 전류야? 접지. 영상전류잖아. 영상. 그러니까 영상전류를 측정하는 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1번 문제 갑니다. 31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 순서로 옳은 것은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23번 하면서 한번 잡아드리지 않았나요? 보일러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물을 넣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급수펌프.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면 이 급수펌프부터 갈 거야. 급수펌프. 첫 번째 1번. 급수펌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보일러로 들어갑니다. 보일러가 2번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온 놈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바로 3번. 과열기로 들어갑니다. 포화전기를 과열전기로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4번 요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요 놈이 바로 뭐야? 4번 터빈이 되겠습니다. 터빈. 여기에 이제 발전기가 물려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놈은 다시 물을 식혀줘야 되니까 마지막 5번. 바로 복수기가 되겠죠. 복수기. 그 다음에 복수기를 거친 놈은 다시 급수펌프로 들어가주면 되겠지. 요런 사이클로 계속 회전합니다. 요게 바로 기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나다로 봤을 때 바로 나번에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2번 문제 갑니다. 32번. 전선에서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야? 많이 못 들어가. 겉에만 많이 있어. 이 얘기니까 껍데기 효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스킨 이펙트. 다른 말로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피 효과 답 1번이 될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전자기학 시간에는 뭐라고 배워? 침투 깊이라고 배우잖아. 침투 깊이. 똑같은 얘기가 되겠다. 답은 표피 효과. 자, 넘어가신 다음에 33번 들어가죠. 33번에서는 절연업조의 순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3, 4kV 송전기계통 절연업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이거 제가 그 기사 문제, 기출 문제 풀어드릴 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호업조 순서는 절연 보호업조 순서는 맨 앞에 무슨 갈비 있어야 된다 그래서 LA 갈비가 있어야 돼. LA 갈비. LA 갈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LA 갈비 다음에는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변압기가 들어가요. 변압기.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뭐 기기애자, 부싱애자, 아니면 뭐 차단기, 뭐 이런 놈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야 돼? 선로에 애자가 들어가는 건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레기 LA 갈비 절연을 요만큼 잡습니다. 누굴 기준해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변압기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이 차단기는 이 제한전압을 기준해서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여기 애자는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해서 좀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절연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낙뢰가 빵 왔을 때 낙뢰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쪽으로 올 거니까 얘네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LA 갈비가 들어갈 건데 일단은 가나다라 봤더니 다 LA 갈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입을 거꾸로 벌렸으니까 이쪽에 이제 피레기 LA 갈비가 나와야 되겠지. 다음에 두 번째는 변압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변압기가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1번밖에 없겠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가죠. 34번 증기 엔탈피 밑줄 짝 써주시고요. 엔탈피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이제 화력에서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한동안 계속 안 나왔어. 그러다 이제 최근에 또 한번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엔탈피라는 것은 물이나 아니면 증기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해요. 그의 역수값을 갖다가 우리는 또 엔트로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엔탈피가 될 거니까 답은 바로 3번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용어정의니까요. 그 다음에 35번 들어갑니다.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비. 이거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아까 우리 1회 때도 한번 풀었던 문제가 될 건데요. 부등률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부등률. 부등률이 뭘 의미하냐면 개체합이야. 개체합. 개체합을 뭐로 나눈 값? 합체로 나눈 값이야. 항상 이 값은 어때? 1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하면 개체합, 합체. 무슨 얘기야? 부하를 같은 시간대 사용하는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 소비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아니면 항상 그 값이 1 이상인 값, 또는 다수 수용가의 변압기를 선정하고자 한다. 누가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등률을 찍어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최대 전력을 뭐로 나눴다? 합성 최대 전력. 여기서 말하는 합성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동일 시간대 최대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대가 달라도 관계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36번 들어갑니다. 36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 물어봤는데 일단은 우리 연가를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연가 하면은 선로를 몇 등분? 무조건 3등분 합니다. 그래서 각상의 위치를 바꿔서 각상의 전자 유도되는 크기와 각상의 정전 유도되는 크기를 갖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L과 C를 갖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A상의 L, B상의 L, C상의 L을 갖게 하고 L은 L끼리, 그 다음에 A상의 C와 B상의 C와 C상의 C는 갖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L은 L끼리, C는 C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상의 선로주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먼정수평형이다랍니까? 우리는 선로정수평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선로정수평형. 또는 시험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각상의 임피던스 평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겼어. 첫 번째 부수입.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직렬공진 방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도장애 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딱 걸려 있어. 3등분 선로정수평형, 공진방지, 유도장애 방지라고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있으니까 요 놈이 나와 있는 바로 답 3번을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들어가죠. 37번은 L값을, 즉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5mm고요.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 배치, 정삼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배치를 한 가공전선 1선에 작용 인덕턴스 L값. 단 송전선은 평형 3상 회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L값 기본 공식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L은 하면 0.05 플러스 0.46장 5끝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을 건데, 바깥 지름이 5mm라고 그랬잖아요. 지름이. 그러니까 반지름은 몇 mm야? 2.5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 선간거리 구해야 되는데 정삼각 배열이야. 정삼각은 무조건 한 변 길이가 평균 간격이 돼요. 그래서 1m니까 얘가 mm잖아. 그럼 1m는 몇 mm야? 1000mm가 되겠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지. 선생님 저는 얘를 미터로 하고 얘를 미터로 그냥 놔두고 싶은데 관계없어요. 무조건 단위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답이 나와. 얼마로 나와요? 1.5
25로 나오겠습니다.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 요 식에다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를 때 로그 10, 우리는 무조건 상용 로그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기 버튼에 보면 로그 버튼이 세 가지가 있어. 어떻게 있어요? L, N이다라고 나 있는 버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로그 버튼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로그에 네모 이렇게 된 버튼 세 가지가 있어. 이 중에 우린 절대 이거 안 써. 이것도 안 써. 이것도 안 써. 그냥 이거만 쓰는 거야. 이 버튼 누르면 액정에 10은 표시 안 되지만 눌러진 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걸 의미하는 거야. 바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38번 들어가도록 하죠. 38번 송전선로 후비보호 개전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 아까 후비보호 개전 방식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호 개전기에 아까 구비 조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후비보호라는 게 뭐예요? 앞에 원래 주보호 개전기가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동작을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놈이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야구장에 가면 어때요?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치고 이제 나갔는데 공이 1루 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1루수가 나와서 공을 잡죠. 근데 1루수는 비어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투수가 베이스 커버 해주죠. 투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후비보호 방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보기지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놈이 놓쳤어. 그러면 그 다음 놈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TV에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낙뢰가 빵 떨어지잖아.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 퓨즈가 나가야 돼? 아니면 차단기가 나가야 돼? 퓨즈가 나가면 안 되지. 그럼 맨날 퓨즈 갈아야 되는데 차단기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차단기가 놓쳤어? 그 다음에 이 TV에 있는 퓨즈가 나가주는 거죠. 이게 바로 후비보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다라 봤을 때 다 맞는 얘기가 되는데 4번에 보시게 되면 후비보호계전기의 정적값은 주보호계전기와 동일하다 했는데 동일하면 안 되죠. 정적값이. 왜? 그럼 얘도 동작 못하겠지. 더 넓은 범위에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값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39번. 지상용률이 80%고요. 1000kV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6000kV의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콘덴서 설치 전에 몇 %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계산 문제가 얼마 안 나와요 그랬잖아. 그랬더니 계산 문제 갑자기 많이 나오네. 그죠? 희한하네. 자, 현재 1000kV 부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000짜리입니다. 1000kV. 1000kV. 역률이 현재 얼마냐면 0.8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각선에는 원래 없는 놈이잖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요만한 크기의 유효전력 얼마입니까? 8000kW. 그 다음에 요만한 크기의 무효분 얼마야? 6000 되겠습니다. 아니 왜 6000이에요? 만에다가 0.8 곱하면 8000 되는 거죠? 그럼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 0.6 곱하기 만하면 6000 나오잖아요. 그죠? 요 상황인데 나는 여기다가 얼마짜리를 달았어요? 다시 6000짜리의 콘덴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요놈하고 쌤 없어지겠네요. 그죠? 100%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놈이 100%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야? 개선 후에 얼마까지 부하를 걸 수 있습니까? 현재는 8000밖에 못 쓰는데 1000kV 부하까지 다 필요합니다. 10,000짜리가 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개선 후를 프라임이다라고 한다면 요놈은 루트 한 다음에 개선 전부터 구해볼까? 개선 전에는 8000에 6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8000에 제곱 플러스 6000에 제곱 해가지고 얼마짜리가 필요해? 바로 1000kV짜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얘를 설치했어.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요놈은 개선 후에 프라임은 루트 한 다음에 유효 제곱 8000에 제곱 플러스 무효는 원래 6000인데 6000을 달아서 없어지니까 제로가 될 거잖아. 제로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까지? 8000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0짜리가 필요 없고 이제 8,000짜리만 있어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만한 변압기 없이 요만한 변압기 있어도 똑같이 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죠. 나는 만약에 10,000짜리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2,000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선 전에 비해서 개선 후는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전에는 원래 만이었는데 개선 후에는 8,000까지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얘를 갖다가 백분율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결론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80%의 부하를 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있냐면 몇 퍼센트로 됩니까? 했으니까 80%로 됩니다. 답은 3번 하고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들어가 볼게요. 삼상 삼선식 동그라미 하나 빵 쳐놓으시고요. 삼각형 배치에 송전솔로 있어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값 주어지고 선간 정전 용량값이 주어졌을 때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은 삼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작용 정전 용량 C는 대지 플러스 선간의 몇 배? 3배야. 단상이면 대지 플러스 선간의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삼상이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대지 정전 용량값 얼마 나왔습니까? 0.5038 마이크로페럿 플러스 그 다음에 선간은 0.1237이니까 3배에 곱하기 0.1237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뭐 초등학교만 나면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8749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좀 황당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흘릴 수 있는 문제들 대략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정도야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제3회 문제풀이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